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관인데요. 저는 눈먼 각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아유, 여름이 다 간 것 같아요. 어영부영하다가. 네, 여러 번 갔는데 하나만, 두 개가 지나가서 좋은데 하나만 더 갔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3종 세트가 지금 올해 괴롭혔잖아요. 긴 장마, 무더위, 코로나. 무더위는 없었는데요. 좀 덥더라고요. 막 물론 짜증나고, 덥지. 덥고 막 그러면서 막 장마 있고 습하고 매일 비 오고 막 코로나 있고 그러니까 몹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다른 데 못 가고 예. 여기서 또 골방에서 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빨리 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삶의 질 자체가 확 나빠진 것 같은데, 지금 그냥 삶의 질이 좋아지는 거는 그냥 깨끗한 환경이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자본주의적인 마인드를 조금 고쳐야지 않으면 더 큰 재앙들이 닥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무식하지만. 오늘 하실 내용은 뭡니까? 지금 오늘부터 이제 좀 그걸 자세하게 보죠. 인코턴즈 2010하고 2020하고 달라진 거,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바뀐 거는 솔직히 62번 문단에 보면 C밖에 없어요. Different levels of insurance covering CIF and CIP. 그래서 커버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다 커버해 줄게, 이런 뜻이잖아요. 보호해 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CIF와 CIP에서 보험의 담보 수준, 보험에 들어야 되는 수준이 바뀐 거, 저것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거고, 나머지는 변경된 게 거의 없어요. 없고, 사용자들이 이해하기 편하도록 안내해 주고 설명해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괜히 좀 많이 바뀐 것처럼 이렇게 표시했는데 사실은 하나밖에 없다, 뭐 그 얘기입니까? 뭐 그렇기도 한데, 나머지는 이제 바뀐 거라기보다는 좀 설명을 좀 친절하게 해줬다, 뭐 그렇게 네. 친절한 설명,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볼 게 뭐라고 되어 있죠? Bills overlapping with an onboard notation and FCA incoterms rule 이라고 되어 있네요. BL 온보드 적재 표기, 본선 적재 표시가 있는 선화증권과 FCA 규칙이라고 되어 있죠. 네. 원래 쟤네들은 물과 기름같이 섞일 수가 없는 애들이죠. 우리가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죠? FCA는 온보드 표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저기 지금 신용장 거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FCA 조건인데 온보드 노테이션을 갖다가 찍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은 FCA니까 내륙 지역에서 물건을 운송인이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부터 운송인의 책임이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 온보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원래 FCA는 원칙적으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저게 신용장 거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은행들이 자꾸 담보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 돈을 받아야 될 거냐. 신용장 대금을 갖다가 결제를 하고 나서 수입상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온보드 BL을 자기가 움켜쥐고 있으면 언젠가는 물건이 도착하리라, 이런 것들이 좀 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신용장 거래를 할 때 은행은 본선 적재 선화증권을 필요로 하고, 근데 FCA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발행되는 운송서류가 온보드 운송서류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FCA는 원래 또 신용장 거래랑 또 맞지도 않죠. 신용장 거래랑 맞으려고 하면 매도인 쪽에서 본선적재 선화증권을 제공할 의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운송계약 체결 의무가 매도인 쪽에 있는 C로 시작되는 규칙들로 가야지만 신용장 거래랑 어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CA일 때 신용장 거래를 갖다 하겠다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요구가 있어서 ICC에다가 이렇게 질의를 하고 물어봤나 봐요. 무역거래 종사자들이. 그래서 ICC에서는 그러면 FCA일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신용장 거래에 쓸 수 있습니다 라고 쓸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 가끔 은행 신용장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보면 항상 이제 운송 서류 관련된 조항 보면
처음에 시작하는 게 예. 풀 셋 오브 온보드 빌 오브 레이딩 뭐또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오리지널이라는 표시도 보통 많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선적 선화증권의 전통을 제시해라. 예, 전통을 제시해라 그렇게 나와 있죠. 은행이 이제 자기 담보구를 훼손당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그런 문구들을 갖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쓸 수가 없는 건데 그래도 쓰고 싶거든요라고 이제 얘기를 갖다 하니까 이렇게 그 ICC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이렇게 내놓은 게 이런 식으로 쭉 이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시청하시는 분들은 우리말로 돼 있는 걸 갖다가 천천히 좀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보니까 63번에 뭐라고 돼 있죠? 우리말로 FCA 규칙으로 매매되고 해상 운송되는 경우 매도인 또는 매수인 뭐죠? 그건 본선 적재 표시가 있는 선화증권을 원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가로 안에 이제 예. 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그들의 은행이 더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죠.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담보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본선 적재 표시가 있으면 도착이 확실하는 거잖아요. 화물이. 확실까지는 모르겠지만 예, 언젠가는 예, 날짜가 이제 날짜가 딱 들어가 있으니까. 뭐 그래서 은행이 저런 것들을 갖다 요구할 경우가 많다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64번 문단으로 가볼까요? 그렇지만 FCA 규칙에서는 인도는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완료되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인도는 누가 누구에게 인도하는 거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운송인에게 인도를 갖다 하는 거죠. 인도는 항상 그때그때 개념이 틀려요. 물론 저때 인도는 운송인에게 인도를 갖다 하는 거랑 인코턴제 인도랑 개념은 똑같기는 해요. 근데 인도라는 단어는 항상 조심해서 써야 되는 그런 단어죠, 저게. 자, 그래서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완료되니까는 그 운송인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의무가 전혀 없어요. 본선 적재 표시가 되어 있는 선화증권을 발행할 의무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의무가 없다라는 게 64번에 나와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렇게 쭉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65번 문단에 이제, 그래서 64번 문단까지는 이제 FCA일 때는 본선 적재 선화증권하고 뭐 별로 관계가 없어서 운송인은 그런 걸 발행할 의무도 없고 뭐 이런 것들 얘기를 갖다 하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운송인은 발행할 의무가 없지만 당사자들은 뭘 원한다 지금 계속. 온보드 비율을 달라. 네, 그죠. 온보드 비율을 달다. 그죠. 그래서 보니까는 참 이런 좀 흔히 안 쓰는 이런 표현들이 보이네요. Kate for 뭐 이런 거. 이거 보셨어요? 이런 거 쓰는 거? 뭐 봤던 거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요즘에 그거 못하죠. 결혼식장 뭐 이렇게 큰 행사를 못하죠. 그렇죠. 큰 행사를 하다 보면은 음식 이렇게 탁 차려주고 막 그런 것들이 케이터링 서비스. 케이터링 서비스라고 하죠. 그래서 맞춤으로 뭔가를 제공하다 이런 의미로 이제 케이터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주기 위해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정에 저는 번역을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일단 맞추어 주다, 요구에 맞게끔 특별하게 뭔가를 만들어 주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인코텀즈 FCA A6, B6에 보면 이제 운송계약 체결 의무에 관련된 게 A6, B6죠. 현재 추가적인 옵션을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추가적인 옵션이 다른 것이 아니고 서로 합의를 보면 돼라는 거죠. 서로 어떻게 합의를 보면 되는지 볼게요. 매도인과 매수인은 다음과 같이 합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두 번째 줄에. 네네. 매수인은 자신의 운송인으로 하여금 실제로 물품이 적재된 후에 본선 적재 선화증권을 매도인에게 발행해 주도록 해야 하고라는 거죠. 네. 그러면 매도인은 선화증권을 매수인에게 전형적으로 누구를 통해? 은행을 통해. 신용장 거래일 때 은행을 통해 매수인에 제공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합의를 할 수가 있다. 저렇게 합의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원래 FCA는 본질적으로 맞지는 않지만 인코텀즈는 어디까지나 임의 규정이어서 당사자들이 그와 다르게 변경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변경할 때는 조심해야 되죠. 이게 당사자 간의 비용만 바뀌는지. 그러면 이렇게 되면 예. 물건은 그 내륙 지역에서 받았지만 예. 운송인이 네. 선화증권을 나중에 온보드가 되고 온보드 노테이션을 하고 난 다음에 주겠네 그러면. 그래서 매도인한테 탁 주는 거죠. 그러면 매도인은 또 불리하잖아. 매도인은 왜 불리한 거예요? 물건은
먼저 인도했는데 예.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나중에 본선 적재. 후에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매수인의 입장에서도 신용장 발행해 달라고 하면 아, 그럼 처음부터 FOB를 하지 뭘 또 FCA를 했어 그러면. FOB로 해도 FOB로 하더라도 FOB 같은 경우 FOB는 조금 낮기는 한데 근데 FOB가 또 흔치 않으니까 요즘에는 또 FCA가 이렇게만 왜 자꾸 이렇게 삐딱선을 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Anyway, 오케이. 이렇게 맞춰주려고 노력하나요. 그 다음에 FOB도 원래 본질적으로 그 얘기 많이 했어. 네, 그러니까 많이 안 했어. 맞는 거니까. 실무하고는 전혀 안 맞는 얘기지만 안 맞. 많이 했어. 그거는 눈먼카고님 입장이 실무하고 안 맞지만 많이 했어. 당사자들은 분쟁도 붙고 많이 했어. 애로사항이 많아요. 꼭 본인 그 운임 받는 것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알았어. 그 고객들의 아픔도 생각을 해주셔야지. 아픔 없어. 고객들의 아픔, 내 아픔. 오케이. 네, 그래서 저렇게 하게 되면 신용장 거래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합의를 하면은 FCA 경우에라도 예. 본선 적재 선화증권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는 그런 방법이 생기게 된다. 이게 사실상 FOB 본질을 벗어난 합의를 해서 살짝 변경을 하고 틀어버린 거죠. FCA. 예, FCA를 틀어버리고 변경을 갖다 함으로써 신용장 거래랑 같이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기 전까지는 2010 시대까지는 말이 많았겠네, 그지? 2010까지도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이렇게 했으면 되죠. 그 법이론적으로는 했으면 되는데 그런데도 저걸 갖다가 잘 모르는데 공식적으로 답변을 갖다가 딱 해서 이렇게 하면 그래서 공식적인 해석을 갖다 내려주니까 이제 당사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ICC가 저랬대라고 해가지고 의견이 통일이 되겠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선적선화증권과 FCA 인도 사이에 다소 맞지 않는 결합에도 불구하고 맞지 않으니까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국제상업회의소는 이렇게 하는 것, 부가적인 선택사항을 규정하는 거죠. 매수인은 운송인한테 시켜야 되죠. 본선적재 선화증권을 누구한테 발행해 주라고? 매도인한테 발행해 주라고 시켜야 되는 거고 그걸 받은 매도인은 이제 은행을 통해서 제시를 갖다 해야 되는 거. 요거 선택사항을 서로 합의를 별도로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입증된 요구사항에 부응할 수 있는 것이라 인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강조할 것은 이러한 선택적인 방식이 채택된다 하더라도 그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운송계약 조건에 관련된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 요거는 뭐냐면 본질적으로 운송계약은 누가 체결하게끔 되어 있죠? FCA는? 매수인이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운송계약의 품질에 대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뭐라고 말하면 안 되죠. 본선적재 선화증권을 갖다가 은행을 통해 제공하는 건 매도인이지만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내는 쪽은 매수인이죠. 그래서 매도인이 제공하는 그 운송수리의 조건이 좋다 나쁘다라고 매수인이 뭐라고 얘기할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 그것도 되지만 이게 또 온보드 BL이지만 인도는 내륙 지역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예. 그 인도된 이후부터 온보드 사이에 어떤 의무는 매도인은 없다. 그거는 이제 매수인이 그거는 요거랑 별도로 이제 인도 위험 비용 거기서 해결되는 문제니까 네. 여기서는 굳이 따질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5번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 얘기고 나머지는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한번 볼까요? 컨테이너 마물이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인계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인도된 경우에 매도인이 FOB 조건 대신 FCA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이 낫다는 것은 여전히 맞는 말인가 라고 했는데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론적으로는 FOB가 될 수가 없지, 컨테이너 아무리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질문의 대답은 예스고 하지만 인코텀즈 2020에서 달라진 것은 이것이다. 그러한 매도인이 본선적재 표기가 있는 선화증권을 여전히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경우 FCA 조건의 A6, B6의 추가적인 옵션을 갖다가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 옵션에 따르면 된다라는 거죠. 요 66번 앞에 문장에 대해서 업계 잘 모르는 분들이나 초보자분들한테 설명을 좀 하면 FOB는 본선에 적재되어야만 인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컨테이너 화물은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그렇죠. 부두의 CY에 컨테이너를 반입하면서 매도인은 의무가 끝나버리잖아. 그러니까 CY라는 내륙 지역에서 물건을 받고
배에 실리기까지 어떤 일정한 기간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FOB랑은 안 맞잖아. 그렇죠. 안 맞죠. 그러니까 FCA를 쓰는 게 맞다는 게 요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어쨌거나 부두에 있는 CY도 온보드는 아닌 거니까. 그렇죠. 요게 이제 66번에 앞에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답은 예스다. 요게 이제 그런 뜻이다. 네. 그러니까 이 업계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이나 잘 모르시는 분은 지금 무슨 말인가 했으니까 우리 방송 잠깐 지금까지 좀 잘 들었으면 알 텐데. 이거부터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